자, 공무원에서 윤동주 씨가 나오면 거의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국어 선생님들은 윤동주의 다른 시를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도 지금 안 그래도 쌤도 이 윤동주의 다른 작품들을 좀 준비를 해놨었는데 마침 또 이제 저기 보니까 학교에서 하는 것 같길래 쌤이 이제 좀 맞는 걸 좀 준비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쌤은 요 쉽게 쓰여진 시랑 참미로 좀 준비를 했어. 일단 여기 이 쌤이 준비했던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받았던 것들이 전부 공통적으로 무엇에 해당하느냐면 윤동주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성찰하고 내면을 돌아다보고 그 다음에 고백적으로 이 자신의 내면을 좀 표현해내는 이런 그 작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작품들이나 오늘 쌤이 준비한 것도. 그런데 윤동주 하면은 그러면 모든 작품이 그런가? 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최근에 2년 연속 지금 모의고사에서 윤동주의 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개 작품 모두 이 부끄러움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지는 않은데 시대적 상황과는 상관이 있지만 부끄러움과는 상관없는 이런 작품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좀 이렇게 외우듯이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쉽게 쓰여진 시. 보이나? 오케이.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시대적 배경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 그치? 자, 일제강점기 때입니다. 자,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고요. 자, 이 육첩방이라고 하는 게 어디입니까? 그 조그만한 방입니다. 이 육첩방이라고 하면 별로 크지 않은 방이거든요. 이 육첩이라고 하는 거는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일본 시절 이제 일본에서 유학하던 시절. 에 살고 있던 자기의 방인 거야. 자, 그래서 이 방에서 창밖을 봤더니 밤비가 막 내리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밤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현재 상황이고 현실입니다. 자,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자, 자기는 시를 쓰는 사람이야. 이 시를 쓰는 사람인데 자기의 이 운명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운명이 참 슬프대요. 자, 근데 그걸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지어보겠답니다. 자, 그래서 땀내와 사랑내 포근이 풍긴 보내주신 학비봉투 받아서 유학 시절이었으니까 이 대학 등록금 말하는 거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학비봉투 받아서 대학노트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좀 상대적으로 편안한 삶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래서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인가. 자, 침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가라앉는 걸 뜻합니다. 나는 뭘 바라고 있길래 이렇게까지 가라앉고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생을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자, 지금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지금 성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성찰하고 있느냐? 남들이 얘기할 때는 남들은 다 그렇게 살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본인의 삶은 달라. 그렇게 힘들지 않대. 왜 힘들지 않은데? 대학노트 끼고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가는 그 모습, 요거죠. 이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이야. 자, 그런데 남들은 나 세상이 어렵다고 인생을 살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내 입장에서 나는 시를 쓰는 사람인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야. 왜? 시라고 하는 건 인간의 삶을 담고 있는 문학이니까.
자, 그래서 지금 자신의 본인의 삶과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을 살기 어렵다라고 하는 건 그때 그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그 시대는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자기가 살기 어렵지 않은 것에서 무엇을 느끼냐라고 하면요. 이 자아는 사실 현실적 자아야. 또는 현상적 자아라고도 합니다. 괴리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 괴리라고 하는 건 마치 분리가 된 것 같은 또는 떨어진 것 같은 정도로 느껴지는 것을 괴리 또는 괴리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와 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 현실이 서로 떨어진 것 같아, 분리된 것 같아. 나는 이 시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왜? 사람들은 다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왜 나는 살기가 편안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괴감이 든다. 자, 자괴감이라고 하는 건 자신이 부끄러운 감정을 자괴감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자기 성찰을 하고 있는데, 자기 성찰을 그럼 왜 하고 있는데? 라고 했을 때 도덕적 순결성에 따른, 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 자기는 도덕적으로 너무 정의롭지 못하게, 정당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남들 다 힘들게 사는데 나만 편하게 살고 있는 이 어떤 마음의 불편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자,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물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자, 등불로 어떻게 해버리겠대요? 어둠을 내몰아 버리겠대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데? 밤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자, 밤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에 밤을 어떻게 해버리겠다고? 어둠을 내몰아 버리고, 그러고 나면은 무엇이 찾아올 거야? 어떤 시대처럼 아침이 찾아올 거야. 자, 그래서 그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 최후의 나. 자, 그래서요, 여기에서 나가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서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래요. 누가 누구한테 내밀었느냐라고 하면요, 내면적 자아가 현실적 자아한테 손을 내민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왜? 현실적 자아는 뭐 하고 있는데? 편안하게 있잖아. 육첩방에 누워 있잖아. 맞죠? 자, 그런데 내면적 나는 뭐 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왜 부끄러워하고 있어? 남들은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자기만 편하게 살고 있으니까. 내면적 자아는. 자, 그래서 이 내면적 자아가 현실적 자아에게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자아가 화해를 하겠죠. 자,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어떤 나의 어떤 이 괴리감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힘듦이라든지 또는 부끄러움이라든지 이런 감정을 해소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해소. 그래서 뭐 할 거다? 아침 오식은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아침을 기다릴 거야. 그런 내용이 좀 담겨있는 작품이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지금 보면은 그 윤동주의 삶을 어차피 우리가 지금 요거는 내재적으로 뭐 바라본다기보다는 진짜 작가를 중심으로 작품을 보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럼 작가를 중심으로 작품을 본다고 했을 때 윤동주 영화 혹시 동주 영화 본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 동주 영화 보면은 윤동주와 함께 그 동네에서 함께 살아가던 약간 두 명의 친구가 있어요. 약간 삼총사처럼. 그런데 이 두 명의 친구 중에 한 명은 이제 송몽규라고 해서 독립운동가가 되었고요. 한 명은 이제 문익환이라고 해서요, 그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 그 조선 땅에 있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도 도와주기도 했고, 자, 그래서 자신의 친구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본인은 뭐 하고 있어? 일본에 유학 와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있잖아, 맞죠? 자,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이라든지 또는 이제 어떤 한탄이라든지 또는 이 암울한 시대에 대한 어떤 슬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문학 작품으로서 좀 많이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쉽게 쓰여진 시가 정말 대표적으로 이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바탕으로 자신의 내면적 자아와 현상적 자아 또는 현실적 자아가 만나게 되는 요 이야기가 좀 담겨 있는 어떤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 참회로. 자, 이거는요 대표적으로 그 부끄러움을 좀 많이 이제 형성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담겨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파란 독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길래 이다지도 욕될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화자는 뭘 하고 있어요? 거울 보고 있어요. 거울 속에 누구 있어요? 나 있어요. 맞죠? 자, 이 화자가 거울 속에 나를 봤더니 뭐 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치욕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다지도 욕될까라고 하는 게 치욕스러워. 어떻게 이렇게 내 얼굴을 보는데 이렇게 치욕스러울 수 있을까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치욕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파란 독이 낀 구리 거울 속에 하필 내 얼굴도 얼굴인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느 왕조의 유물이길래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왕조의 유물이길래 이렇게 욕될까 내 얼굴이. 그러면 나도 어떤 왕조의 유물일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나 개인뿐만 아니라 더 확장해서 우리 민족까지로도 나아갈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 민족까지 나아가가지고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치욕스럽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건데? 국권 상실 역사에 대한 반감을 말하는 거겠지. 자, 그런데 나 개인으로 보자면 어떻게? 무기력한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로서 볼 수 있겠죠. 맞죠? 자, 그래서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글에 줄이자. 한 줄에 줄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시를 쓰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래 살아왔던가라고 하면서 성찰합니다. 또는 반성해요. 더 나아가서 참회합니다. 참회. 참회라고 하는 거는 뭐야? 정말 이 비참하게 정말 이 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그런 이제 감정을 참회라고 하죠. 참회하다. 자,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에 참회록을 써야 된다. 글을 써야 된다라는 거야.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데? 라고 했을 때 밑에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참회. 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윤흥주가 느꼈던 이 부끄러움 또는 이제 반성적인 태도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 주변 사람들은 다 독립운동가가 되어서 또는 이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어서 이제 그런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을 내가 쓰는 글이 부끄러운 고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위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자, 그런데 거울을 어떻게 하겠대요? 닦아보겠대요. 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의지적으로 실천적으로 뭘 하겠답니다. 닦아보겠대요. 닦아보면 거기에 뭐가 보일까요? 내가 보이겠지. 맞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똑바로 마주하겠어 라고 하는 메시지가 좀 담겨있겠다. 그쵸? 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 들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습이 보인대요. 자, 내가 거울을 닦아가지고 거울을 봤더니 그 거울 속에는 누가 보여요? 운석처럼 이렇게 떠내려가고 있는, 내려가고 있는 누군가가 보이는데 그게 누군데? 나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이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라고 해서요. 자, 지금 슬픈 사람 이 바로 화자 본인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은 지금 그러하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렇죠? 내 마음은 마치 운석 밑으로 홀로 들어가고 있는 어떤 사람의 모습 같아. 라고. 자, 다음 작품이 자화상. 여기 있네요. 자, 106페이지. 자, 산모퉁이, 자화상. 여러분, 그 자화상이 뭔지 압니까? 자화상이 뭐야? 에? 자화상이 뭡니까? 자기로 그린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이미 자화상이라고 하는 이 시적 제목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자기 자신이 느껴지죠. 맞죠? 자, 그래서요. 상무투기를 돌아 뭔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 나선 이제 가만히 들여다본답니다. 자, 화자 뭐하고 있어요? 뭔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들여다봅니다. 우물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거울처럼 우물을 들여다봤으니까 내 뭐가 보이겠어? 거기에는 나가 보이겠지. 맞죠?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었습니다. 보이는 배경이죠. 자,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누구겠어? 우물 속 나겠지. 자,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서 돌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우물 속에 보이고 있는 내 얼굴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미워 죽겠다, 밉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미운 이유는 뭔데? 내가 나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가 되겠죠. 자, 그런데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또 어떻게 보인대요? 가여워 보인대요. 불쌍해 보인대요. 자, 그래서요 도로 가서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자, 들여다봤더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또 미워집니다. 돌아갑니다. 자,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어떻게 그리워진대요.
자, 그래서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하늘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요. 자, 지금 이 우물 속에는 사나이가 있는데 뭐처럼 있어요? 추억처럼 있어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요 자연들이 그대로 비칩니다. 자, 그래서요. 처음에는 이 우물을 봤을 때 내 얼굴이 보였더니 못나. 그래서 안 되겠어. 미워. 그런데 그래서 뒤를 돌아서 갔습니다. 가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그 물속에 보이는 그 얼굴이 가여워 보이기도 했어. 불쌍해 보이기도 했어. 자, 그래서 다시 가서 들여다봤습니다. 다시 가서 들여다봤더니 그 보이는 얼굴이 아니나 다를까 미웠어. 맞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생각해보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지는 거야. 그 사나이는 뭔데?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물 속에 빛이 나죠. 맞죠? 자, 그래서요. 나와 우물 속에 빛이 나. 이 자아가 서로 만나서 화해합니다. 그래서 우물 속에는 이 우물 속에 담겨있는 이 사나이의 얼굴, 사나이의 이미지를 뭐라고 표현해요? 추억처럼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추억처럼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는 겁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애정어린 태도로 바라보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우물 속에 보이는 내가 더 이상 미워 보이지 않아. 왜 그런데? 가여워 보이기도 하고 하거든. 맞죠? 연민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움을 느끼기도 하거든. 그래서 그것도 결국 나야. 그래서 지금 이 우물 속에 비치는 나와 그 다음에 그걸 미워하고 있는 나의 서로 화해를 이제 나타내고 있다. 자, 그래서 내적 갈등의 해소. 자, 그래서 요거는 표현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걸로 좀 보자면요. 자, 사나이는 우물에 비친 화자 자신으로 때로는 밉지만 때로는 가엽거나 그리워지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화자를 사나이를 바라보는 주체로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반성적 자아라고 합니다. 자, 이 사나이를. 자, 사나이는 성찰의 대상으로서 현재를 살아가는 무엇으로 볼 수 있다? 현실적 사나이라고, 현실적 자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아까 나왔던 실은요, 지금 이 현실에 있는 우리 본문에 봤던 길에서는요, 지금 이쪽 세계에 있는 게 현실에 납니다. 맞죠? 자, 그래서 현실적 자아야. 그리고 저 너머에 있는 걸 내가 원하잖아. 맞지? 자, 저 너머에 있는 걸 원하기 때문에 저 너머에 있는 건 무슨 자아입니까? 이상적 자아, 본질적 자아에 해당하는 거야. 맞죠?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자아가 내가 지금 물을 바라보고 있어. 그리고 뭘 욕하고 있어? 물 안에 있는 존재를 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물 바깥에 있는 이 우물을 바라보고 있는 나가 뭐가 될까요? 반성적 자아가 됩니다. 반성하고 있는. 자, 그런데 이 물 속에 보이는 미워 죽겠는 이 대상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현실적 자아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은근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거 오늘 쌤이 프린트 나눠준 거 있죠? 요 현대시, 윤동주시 세 편. 요거는 숙제로 좀 풀어봅시다. 알겠죠? 답은 다음 시간에 쌤이 불러주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하고요. 자, 다음 거 넘어가 보세요. 모의고사 있을 겁니다. 자, 이 모의고사는 쌤이 왜 넣어놨냐면요. 이거는 뭐 굳이 뭐 이렇게 막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긴 한데, 쌤이 아까 얘기했듯이 윤동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윤동주라고 해서 우리가 뭐 모의고사나 수능국어에서 무조건 그냥 뭐 뭐 성찰적 자, 반성적 자, 자아가 뭐 어떻고 바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맞죠? 자,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볼 겁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위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문제는 풀어볼 필요는 없어요. 문제를 굳이 풀어볼 필요 없고 요거 작품만 좀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윤동주의 위로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자,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재적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화자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검이란 놈이 흉한 심보로 병원 뒤뜰 난간과 꽃밭 사이 사람 발이 잘 닿지 않는 곳에 그물을 쳐놓았대요. 옥의 요양을 받는 젊은 사나이가 누워서 쳐다보기 바르게. 지금 화자는 뭘 보고 있는지 정확하게 몰라. 자, 지금 이게 본인 화자인지 아니면은 화자가 젊은 사나이와 범인을 다 보고 있는지 명확하지는 않아요. 맞죠? 자, 그런데 상황을 떠올려 보자면 거미가 지금 뭘 쳐놨다? 거미줄을 쳐놨다. 맞죠? 자, 그래서 거미줄을 쳐놨고 거미줄을 쳐놓은 거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젊은 사나이다. 젊은 사나이가 이제 병원 뒤뜰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쳐다보기 딱 바로 좋은 지점에 거미줄을 쳐놓고 있다라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나비 한 마리가 꽃밭에 날아들다가 그물에 걸렸대요. 자, 노란 날개를 파득거려도 나비는 자꾸 감기기만 한답니다. 그냥 이 거미줄에 나비가 걸린 모습입니다. 그쵸? 거미가 손살같이 가더니 끝없는 실을 뽑아 나비의 온몸을 감아버린대요. 자, 여기까지 다 끊어봅시다. 자, 여기까지 끊었을 때요. 여기까지 전부 뭐만 나와 있었냐면요. 상황만 나와 있습니다. 맞죠? 상황에 대한 서술만 나와 있어요. 자, 처음으로 뭐가 나오느냐? 한숨을 쉬었대요. 맞죠? 자, 사나이도 아무것도 표현이 안 되어 있었고요. 화자도 아무것도 표현을 안 하고 있었어. 그냥 보이는 이미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나비가 거미줄에 걸려가지고 지금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걸려있는 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갑자기 뭐 한답니까? 사나이가 한숨을 쉰대요. 나이보다 무수한 고생 끝에 때를 잃고 병을 얻은 이 사나이를 위로할 말이 거미줄을 헝클어 버리는 것밖에 위로의 말이 없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사나이는 또 병원에 왜 있어? 나이보다 무수한 고생 끝에 때를 잃고 병을 얻은 존재래요. 맞죠? 자, 그런데 이 존재를 위로할 말이요, 거미줄을 헝클어 버리는 것밖에는 위로의 말이 없었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사나이가 이제 고생 끝에 때를 잃고 병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병을 얻었다라는 측면에서 이 병을 벗어나기 쉽지 않겠지, 사나이 입장에서. 자, 그래서 이 사나이를 위로해 주려고 싶은데 이 사나이를 위로해 주고 싶은 게 뭐밖에 없다라는 거야? 거미줄을 헝클어 버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나비 입장에서 거미줄이 뭐길래 이 거미줄을 헝클어 버리는 것이 누구에게 위로를 준다는 거야? 사나이에게 위로를 준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 이 거미줄을 헝클어 버리는데 사나이가 위로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추해야 돼.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의 비슷해요. 자, 동일시까지 나아가면 조금 애매하긴 해. 왜냐면 이 사나이가 그래서 화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정도까지가 나갈 수 있잖아. 그쵸?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한 발 물러나서 어떻게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이 거미줄에 걸려있는 나비의 모습과 나비가 거미줄에 걸려있는 이 구조와 사나이가 처한 상황이 똑같이 여겨진다면 거미줄을 헝클어 버리는데 위로는 누가 받을 수 있어? 사나이가 받을 수 있겠지. 맞죠? 자, 그래서요. 여기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요. 뭔가 나라고 하는 자아가 등장하지 않고요. 마치 3인칭으로 표현해가지고 그냥 모습을 그려놓듯이 그림만 그리고 있습니다. 맞죠? 이 화자가. 자, 화자가 이 병원 뒤뜰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때늦게 병을 얻은 이 사나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거미줄에 걸려가지고 잡아먹힌 지적인 나비가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그 모습을 둘 다를 보여주면서 이 두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거미줄을 헝클어버리는 것밖에 없다. 라고 지금 되어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뒤에 보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가와 나는 각각 뒤에 없죠? 있나요? 자, 가와 나는 각각 일제강점기와 50년대의 부정적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 자연물을 활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화자가 대현실에 대응하는 태도는 다르대요. 자, 가는 암울한 현실에서 무기력한 우리 민족의 상황을 표현하며 이를 위로하고 있는 화자의 행동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 시에서 나오는 사나이는요, 화자 자신일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모두일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가 위로해 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거미줄을 헝클어 버리는 거밖에 없어. 왜? 거미줄에 걸린 이 나비의 모습이 마치 무엇과도 같은데 일제강점기에 수탈을 당하던 우리 민족의 모습과도 같아 보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들을 실제로 내가 구제해 줄 순 없어. 구해줄 수는 없잖아. 시대를 내가 바꿀 수도 없고. 그러나 적어도 이 병원 뒤뜰에 있는 거미줄을 헝클어 버리는 걸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거겠다. 그치? 자,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나 스스로를 뭐 반성하고 부끄럽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암울한 시대 현실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들에게 위로를 건네고 싶다, 위로를 주고 싶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좀 담겨 있는 거겠다. 그치? 자, 우리가 좀 그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다른 작품 하나만 더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할 건데요. 요거는 뭐야? 자, 요거는 여러분들 쌤이 이거 프린트로는 주지 않았어요. 프린트로는 주지 않았는데 요거는 그냥 작품만 보면 됩니다. 자, 윤동지의 다른 스타일 작품입니다. 자, 소년이라는 작품이에요. 자, 보세요. 요거는 사무실에서 그냥 마치 그냥 그릴듯이 읽으면 됩니다. 자,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답니다. 자, 그리고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져 있답니다.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대요. 자, 지금 감각적인 표현 좀 나오네요.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답니다. 하늘을 들여다보면은, 자, 두 손으로 따뜻한 물을 쓸어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대요.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본대요.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 속에는 사람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린대요. 자, 지금 화자는 뭘 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하늘을 바라봤더니 이 하늘로부터 무엇이 느껴져요? 이 하늘에 있는 것이 나에게 전이 되는 것이 느껴져.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늘에 있는 이 파란 물감이 내 눈썹에도 드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두 손으로 볼을 이렇게 쓸어 보면은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대요. 왜? 하늘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는데 그 강물을 보고 있으면 무엇이 보인다? 내가 보고 싶어 하는 또는 내가 사랑하는 누구의 얼굴? 순이의 얼굴이 그 강물에 보인대요. 자, 그런데 이 강물에 보이는 순이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래요? 사랑처럼 슬픈 얼굴이래. 자, 소녀는 황홀히 눈을 감아봅니다.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을 어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눈을 감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의 얼굴은 어떻게 마치 강물에서 어른어른 거리는 것처럼 순이의 얼굴이 계속 어른어른 거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윤동주라고 했을 때요, 윤동주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자기 반성, 그 다음에 이 독립에 대한 어떤 조국 독립에 대한 희망, 소망,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사실 이 작품을 읽을 수 있을까요? 없죠. 이 작품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로지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라고 했을 때 개인적 서정이라고 하는 개인적 그리움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맞죠? 누가 그리운데? 화자. 그러니까 화자죠. 화자가 누가 그리워요? 지금 순이가 그리워. 맞죠? 자, 그래서 이 순이가 그리운데 이 순이의 얼굴이 어떻게 눈을 감아도 아른아른 거리고요. 그 다음에 순이를 생각하고 있는 이 소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늘에 있는 파란 물감이 또는 물결이 눈썹에 묻을 정도로 무엇이 느껴지느냐라고 하면은 순수함이 묻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소년이 순수하게 이 순이를 좋아하는 이런 이 소년 같은 마음을 좀 이제 이 시로 표현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45번 한번 볼게요. 요게 끝이야. 작품 해석과 관련해가지고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성장하는 존재의 순수한 정서와 인식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래요. 자, 그래서 가는 소년이 자연물에 동화되는 과정을 감각적으로 그려내면서 과거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소년의 정서를 보여준다. 이게 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뭔가 내가 이 작품 안에 있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미리 대입하는 게 아니라 있는 작품을 그대로 읽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대입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작품들 좀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하고요. 일단은 저기 영건이 그때 시간 어떻게 됐던가? 11시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빨리 맞췄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시간 남은 김에 다음 단어 좀 들어갑시다. 저기 자습상 한번 펼쳐보세요. 이거 진짜 농담이에요. 이거 1-2단원까지 같이 들어갑시다. 페이지가 208페이지 봅시다. 자, 이거 진짜 별거 없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그래서 이 독서, 글읽기죠. 글읽기를 통해 가지고 무언가를 찾을 수 있어. 왜? 글읽기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글을 통해서 소통하는 과정이니까. 자, 그래서 그 소통 과정을 통해서요. 자신의 진로나 관심 분야에 대한 자료를요. 주제 통합적으로 읽을 수 있다. 자, 주제 통합적 읽기 표시. 여러 개 여러 개의 글을 바탕으로 하나의 주제로
이끌어 읽는 방식을 주제통합적 읽기라고 합니다. 이 주제통합적 읽기와 관련되어 있는 이 그 개념은요, 저희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도 교과서에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주제통합적으로 읽은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단어는 학교에서 굳이 그렇게 막 안 다루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수행평가로 그냥 이제 대체할 수도 있는 단원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조금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단원에서 핵심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 똑같습니다. 자, 진로나 관심 분야에 대한 책이나 자료 읽는 거. 당연한 이야기지. 그래서 깊이 이해할 수 있죠. 당연히. 안목을 넓혀줍니다. 시야를 넓혀줘요. 당연히. 자, 다음 요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가지고 독서 과정을 결과를 공유하는 방법을 알고 있나요? 뭐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 이 두 활동을 통해서 다채로운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첫 번째 순서 진로나 관심 분야 탐색하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관련 글이나 자료를 찾아보면서 심리학을 깊이 알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진로를 구체적으로 결정했는가? 예? 아니오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그 자료를 준비할 것인지가 나와 있고요. 자, 다음 요거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나는 대학의 심리학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궁금해. 그래서 온라인 서점에서 찾은 심리학과에서는 뭐예요? 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려고 해. 자, 다음 학교 도서관에서 찾은 더 알고 싶은 심리학의 목차를 살펴보니 심리학이 왜 가치 있는 학문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았어. 평소 궁금했던 내용이라서 꼭 읽어봐야겠어. 마찬가지로 책. 자, 다음 나는 심리학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경험을 듣고 싶어. 경험. 자, 그래서 심리상담사와 정신의학과 의사는 뭐가 다를까요? 라고 하는 무엇을 볼 거냐? 인터뷰 자료를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진로나 관심 분야에 대해서 무엇을 할 거냐? 주제통합적 읽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공통되는 건 뭐다? 심리학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심리학과 관련되어 있는 책을 찾았습니다. 자, 심리학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며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자, 그래서 심리학이 지닌 독특한 장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심리학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삶에 대한 사실들을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축적한대요. 자, 그리고 보편적 가치에 근거하여 바람직한 삶에 대한 지침들을 제공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심리학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계성이 있느냐? 자, 다음 마음으로 움직이는 마법의 색깔. 자, 가죽 유대감 높이려면 오렌지색 거실이 좋다. 데이트할 땐 하늘색 옷이 좋다. 색깔이 우리 마음을 조종한다. 자, 파란 하늘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뻥 뚫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또 붉은색 옷을 보면 괜히 괜스레 기분이 좋아지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는 무의식 중에 세계의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80%는 시각에 의존하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다음 여기 나와 있네요. 요거는 표시. 자, 그래서 주제통합적 읽기란 동일한 화제나 주제를 다루고 있는 다양한 글이나 자료를 비교 대조하면서 통합적으로 읽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관심 분야와 관련하여 사전 재료를 주제통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제 깊이 이해해본다. 자, 주제통합적 읽기는 무엇을 통해서 깊은 이해를 도와주는 이제 독서 방법이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자료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이거 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제 통합적 읽기를 통해서, 자, 그리고 요거는 좀 이제 보세요. 매체를 활용하여 이제 그 읽기 결과 공유하는 거. 이제 뭐 SNS에 올리든 아니면 친구들한테 의견을 얘기하든 뭐 전화로 하든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여하튼 자,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숙제를요 어떻게 할 거냐면 요 그 소단원 지금 이제 그 2-1, 야, 이 3단원인가? 맞죠? 3-3단원이죠. 3-1, 3-2 지금 소단원 2개가 끝났는데요. 요 2개 소단원 일단은 소단원 문제들 있죠. 뒤에 대단원 문제, 이거 핑크색 대단원 문제 빼세요. 핑크색 대단원 문제 빼고요. 소단원 문제만 해당합니다. 소단원 문제만 일단은 좀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소단원 문제 풀어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풀어오냐면, 자, 요렇게 생긴 이거 이제 그 해법문학이라고 하는 이제 교재거든요. 이 해법문학 홍대시 요기에 지금 윤동주 씨들 있죠? 요것들 문제 좀 다 풀어볼게요. 알겠죠? 자, 그렇게 다음 주시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